다솜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쇠사슬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맹렬한 표정의 호랑이 머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솜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용기와 힘이 될 것이다. 네가 두려울 때 이 호랑이의 눈을 보아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다솜은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다솜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전술 분석, 무술 기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대처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마치 전문 특수요원이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다솜은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전술과 무술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아버지가 그녀에게 싸움의 기술과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가끔 집으로 휴가를 나올 때 그녀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주곤 했다. 그는 다솜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다솜은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위험한 전장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폭력과 혼돈이 응집되어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질서, 제어,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 대한건설, 대한컨스트럭션 등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몰아내며 이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대한건설의 회장인 최철웅 초이철웅 회장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솜이 사는 동네도 대한건설의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 낡은 아파트와 빌라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는 다솜과 그녀의 어린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최철웅 회장은 주민들을 압박했고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국 포기하고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몇몇 노인들과 다솜의 친구인 민준의 할머니는 끝까지 버텼다. 민준은 다솜보다 어렸지만 용감한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시위 현장에 매일 나섰다. 그리고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다. 민준이 동네 어귀에서 대한건설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깡패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했지만 깡패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오진우 진워 경사였다. 그는 젊고 유능했지만 자신의 배경과 직위를 맹신하는 오만함과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다솜이 민준의 폭행 사건을 신고하러 오자마자 그녀를 무시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감히 우리 경찰을 가르치려 드는 거야. 어서 돌아가. 괜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재개발 이권에 대한 비열한 탐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솜의 초라한 외모를 보자마자 그녀를 거짓말쟁이나 관심병 환자로 취급했다. 다솜은 민준의 폭행과 오진우 경사의 태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민준의 눈물과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에게 닥쳐온 이 거대한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이렇게 비극적이고도 비장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홀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주변의 그 누구도 어린 다솜이 거대 기업과 부패한 경찰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진우 경사의 냉소적인 비웃음은 김다솜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경찰서 민원실 복도에 홀로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점차 어둠이 깔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밤으로 변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학생이라는 신분이 이런 권력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이 깡패들에게 맞고 쓰러졌던 장면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오진우 경사가 다시 복도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다솜을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김다솜 학생,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경찰서와 대한건설에 맞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 주민대표회의는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민준군의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종결될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다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솜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네 안의 호랑이를 깨워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민준이와 이 동네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대한건설과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진우 경사는 다솜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10시 주민대표회의가 열리는 동사무소 강당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재개발은 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다솜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재개발 이권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솜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오진우 경사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여고생의 삶은 오진우 경사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주민대표 회의는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솜은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전술이론과 복잡한 무술 기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폭행 현장, 대한건설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들이 복잡한 그림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폭력 행위에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건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최철웅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경로와 오진우 경사와의 불법적인 거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깡패들이 민준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오 경사가 그들을 묵인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주민대표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녀는 대한건설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특히 그녀는 깡패들이 민준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오 경사가 깡패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회의는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다솜은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회의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한건설의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회의가 열리는 자리였다. 주민들과 대한건설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건설의 재개발 계획서와 함께 주민들의 동의서 사본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다솜은 낡은 교복 차림으로 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오진우 경사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재개발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경찰관 자격으로
주민들에게 발언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우 경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건설의 재개발 사업이 주민 여러분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일부 불순한 세력의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연설 내내 대한 건설이 제출한 동의서 4본을 강조하며 재개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의 옆에는 대한건설의 최철웅 회장이 팔짱을 낀 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오진우 경사는 스크린에 민준의 할머니가 서명했다는 동의서 이미지를 띄우며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민준군 할머니의 명확한 서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이 재개발을 방해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다솜을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결국 모든 건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다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지난밤의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경사님. 다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강당을 침묵시켰다. 저는 오진우 경사님의 말씀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우 경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경찰관들도 오진우 경사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여학생이 감히 오 경사님께 대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진우 경사의 비웃음이 다솜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다솜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쇠사슬,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동의서 이미지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문서 속에 숨겨진 위조나 협박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진실의 표식기였다. 경사님, 이 동의서의 서명은 저희 민준이 할머니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서명이 이루어진 과정은 불법적이었습니다. 다솜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동의서 이미지의 특정 서명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할머니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하셨고 이 서명은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의로 위조된 흔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할머니가 대한 건설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강압적으로 서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서 박철웅 회장의 비서가 깡패들을 지휘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민준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오진우 경사가 깡패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다솜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대한건설의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비자금 흐름, 박철웅 회장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오진우 경사의 뇌물 수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철웅 회장과 오 경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법률가의 변론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오진우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다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강당 전체가 다솜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철웅 회장과 오진우 경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오진우 경사가 대한 건설 관계자와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깡패들이 민준을 폭행하는 장면과 그 주변에서 오 경사가 묵인하는 모습, 그리고 최철웅 회장이 재개발 이권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협박했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솜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진우 경사와 최철웅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강당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다솜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여학생이 진짜 천재 변호사였어. 오 경사하고 최철웅이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민준이가 폭행당한 것도 저놈들 짓이었잖아. 살인 미수야.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민준의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주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오진우 경사와 최철웅 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다솜은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민준의 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고 대한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소녀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충격적인 반전 이후 김다솜을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철없는 학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의의 여고생, 진실을 밝히는 용기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다솜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한건설의 최철웅 초이, 철웅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다솜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다솜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아이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최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다솜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다솜을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소나귀에는 여전히 막강한 자본과 권력이 있었다. 오진우 경사는 지난 회의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다솜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과 손을 잡고 다솜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경찰 내부에서 다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다솜의 동네를 찾아가 주민들을 위협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너희들은 이미 망했어. 저런 어린애 하나 믿고 까불다가 다 죽는 수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주민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검찰은 다솜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준의 폭행 사건과 대한건설의 재개발 비리 사건을 본격적으로 재수사하기 시작했지만 최 회장과 오진우 경사의 방해 공작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다. 다솜은 홀로 이 모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를 지지했던 몇몇 주민들은 깡패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못 이겨 결국 이사를 가버렸다. 민준의 할머니도 몸져 누우셨다. 다솜은 혼자가 되었다. 검찰은 다솜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최철웅 회장과 오진우 경사의 비리를 확실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다솜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김다솜 양 24시간 안에 최철웅 회장과 오진우 경사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은 재개발 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다솜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솜은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최 회장과 오 경사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다솜은 혼란스러웠다. 다솜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쇠사슬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대한건설 직원들의 은밀한 움직임, 그들의 차량 번호, 그리고 최 회장과 오 경사가 은밀히 접촉했던 인물들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다솜은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최 회장과 오 경사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오 경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전술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실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도시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다솜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다솜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검찰청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검찰 관계자들과 최 회장, 그리고 오 경사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다솜을 향해 있었다. 오 경사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다솜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검찰청 수사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철웅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전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김다솜 양,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오진우 경사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다솜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다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최철웅 회장님, 그리고 오진우 경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민준이와 이 동네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대한건설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진우 경사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다솜은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수사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범죄 현장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다솜의 쇠사슬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다솜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다솜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범죄 패턴,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오진우 경사님, 당신은 민준이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위장하고 대한건설의 깡패들을 묵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민준이 깡패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오진우 경사가 그 현장을 묵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서 최철웅 회장이 깡패들을 지휘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경색에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다솜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대한건설의 비자금 흐름, 최철웅 회장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오진우 경사의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 회장과 오 경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수사관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오진우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다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수사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수사실 전체가 다솜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철웅 회장과 오진우 경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오진우 경사가 대한 건설 관계자와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깡패들이 주민들을 폭행하고 경찰이 이를 방조하는 장면, 그리고 최철웅 회장이 재개발 이권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했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솜의 목소리는 수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진우 경사와 최철웅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수사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다솜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여학생이 진짜 천재 수사관이었어. 오 경사하고 최철웅이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민준이가 폭행당한 것도 저놈들 짓이었잖아. 살인 미수야.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수사실에 울려 퍼졌다. 민준과 그의 할머니를 포함한 주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특수수사팀이 수사실로 들이닥쳤고 오진우 경사와 최철웅 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수사실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다솜은 스크린을 부었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민준의 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고 대한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소녀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검찰청 수사실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김다솜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최철웅 회장과 그를 비호하던 오진우 경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대한건설은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최 회장의 몰락은 다솜의 빛나는 정의감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다솜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검사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최철웅 회장의 압력으로 다솜을 돕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다솜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다솜 양,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다솜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솜이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다솜이 살던 낡은 동네는 이제 철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최철웅 회장에게서 몰수한 재산의 일부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그곳은 새롭게 재건되었다. 낡은 집들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지만 동네 특유의 정과 따뜻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를 동네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민준이와 할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다솜은 학업을 마친 후 아버지의 유언대로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군사 전술과 지휘 능력을 더욱 깊이 있게 갈고 닦았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즉 폭력의 흐름을 보고 제어하는 눈은 군사훈련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넘어 전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의 지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 날 저녁, 다솜은 자신의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쇠사슬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아빠, 제가 해냈습니다. 아빠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인 너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사와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김다솜 생도님, 당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법과 질서만을 좇았지만 당신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검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솜은 미소 지었다.
검사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다솜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김다솜은 더 이상 재개발 현장의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랑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이자 전장의 지혜를 가진 전략가안치로 우뚝 섰다. 그녀가 이끄는 특수작전팀은 국내외 위험 지역에서 수많은 인질 구출 작전과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다솜의 리더십은 단순히 전투력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즉 폭력의 흐름을 보고 제어하는 눈을 활용하여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지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승리를 이끄는 마법과도 같았다. 다솜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호랑이 용맹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목걸이 속 호랑이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군인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호신술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며 강인한 정신을 길러주었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군사 아카데미와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힘은 강한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솜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쇠사슬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전투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목걸이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멘토였던 검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은퇴 후 호랑이 용맹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다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다솜은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친구 민준이와 함께 뛰놀았던 곳이자 그녀의 할머니와 민준이의 할머니가 살던 곳이었다. 마을은 다솜과 호랑이 용맹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재건되어 평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날은 호랑이 용맹재단이 주최하는 마을 평화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다솜은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아버지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용맹재단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을 주민들과 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다솜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주민들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특히 건강을 되찾은 민준이와 그의 할머니는 다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이미지해 진력. 다솜은 평화마을의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고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랑이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용기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의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다솜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김다솜 지휘관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변두리 동네. 낡은 아파트 골목에 김다솜 다솜 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17살의 그녀는 또래 아이들처럼 발랄함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헐렁한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항상 무표정한 얼굴은 그녀를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나 일부 선생님들은 그녀를 소심하고 재미없는 아이라고 여기곤 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렸고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독을 더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다솜의 일상은 늘 빠듯했다. 그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방과 후에는 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아버지는 군 복무 중이라 연락이 뜸했고 그녀는 삼촌에게서 받는 소액의 생활비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싸들고 나와 동네의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네의 낡은 공부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다솜은 말없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가르쳐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다솜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골목에서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다 솜은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어떤 힘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불량배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 어린아이를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녀는 싸움은 피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불량배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